네, CCTV 22시 13분 45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보시면 이제 그 피고인 앞에 있는 문건을 달라고 해서 조태열 장관한테 넘겨받아서 이제 증인이 직접 읽어보시거든요. 두 종류 문건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문건을 보고 계시는데, 보면 페이지를 넘기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여러 장으로 된 문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18항 강항입니다. 이 문건이 무슨 문건을 보신 건지 이때 보신 문건의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 보시자 이제 조태용 원장이 이거를 가져가서 읽어보고 조경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거 다 보신, 이 문건 다 보신 다음에 조태용 원장이 가져가서 보는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조경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 조경 장관 들어오는 장면은 기억이 안 나고 조경 장관 그건 저 장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조경 장관이 나중에 앉아 있던 뭐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들어오는 장면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조경 장관 증인신문 조서 4쪽 제시하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에 대한 답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라고 시작되는 문건이어서 아마 그게 대국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보신 문건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신 건 아까 확인하셨죠? 방금 CCTV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뭐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 문건 내용이 기억은 안 나지만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인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도 어차피 뭐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저 상황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 추정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윤 장관한테 제가 손짓을 하면서 저한테 앞에 다가온 게 제가 김 장관한테 큰 소리로 좀 뭐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김 장관이 문 앞에 들어왔다가 안으로 제 앞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윤 장관한테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김영윤 장관한테 좀 왜냐하면 아까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다 안보실장도 모른다고 그러죠. 결국 김영윤 장관만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따졌고 김영윤 장관은 뭐 돌이킬 수 없다라고 비슷한 취지의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마 저 대통령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뭐 문건을 제가 본 건지 아니면은 좀 저 상황에서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문건을 보는 척했는지 제가 그냥 제 추정입니다. 저 상황은 제가 좀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22시 16분 10초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이 출입문으로 들어오고 김영희 장관은 이제 집무실에서 연결된 문으로 대접견실에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영주 장관 들어온 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영윤 장관에게 뭐 비상계엄의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피고인이 그러면 김용현 장관한테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비상계엄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심의를 하자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22시 18분 CCTV입니다.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여러 부 복사해 와서 김용현 장관한테 건네주고 김용현 장관이 이제 당시 집무실에서 뭐 이상민 장관 등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뭐 대통령이 나가시는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저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신다는 생각은 저는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 아까 보면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문건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이거 받으셨습니까? 저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CCTV에 보면 제가 받았는지 보이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눠주다가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다항 생략고 22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한 이후에 그러니까 피고인 총리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열어 심의하자 이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 말도 들어보시고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 이후에 그 피고인이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신다. 의견 있으면 적극 개진해라. 아니면 같이 말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8시 48초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용 장관이 아까 나갔다가 뭘 놓고 온 것처럼 서류봉투를 달라고 하고 이제 김용호 장관이 집어서 이제 피고인이 받아서 이를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을 제지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뭐 저 장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9시 20초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갔고 지금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태일 장관은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있고 그 사이를 통해서 피고인과 증인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모습인데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아마도 조금 총리께 계속 제가 쓴소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전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22시 30분 제시하겠습니다. 30분. 이때 보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상황이고 대접견실에 있던 참석자들이 좀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까 신장식에게 물어봤다는 건 저 때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면상 신원식 신원식. 예.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김영현 장관 들어오기 전에 네네.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든다면 순서 저는 그냥 생각이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 그 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김영현 장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신 실장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신 실장한테 먼저 그랬으니까 제가 김 장관한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가요, 후인가요? 선포 전입니다. 선포 전에 네, 당일 선포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비상계엄 선포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틀어가지고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 소리가 들려서요. 네. 그래서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옆에서 저도 그랬겠지만 지금 선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했던 것 같고 그런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오영주 장관이 왔을 때부터 해서 뭐 그런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국회 나가서 이거는 처음도 끝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회의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 27항 가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러 어쨌든 뭐 당시에는 기억을 무슨 상황인지 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대접견실에서 퇴실을 했는데 계속 거기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남아 있었던 이유는 글쎄요. 그건 어차피 뭐 대통령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선포를 하셨으면은 뭐 그게 그 선포 끝나고 나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마 여태까지 제가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 아까 30분경에 이제 막 자리를 정돈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회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이제 대통령께서 올라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렇게 자리를 정돈하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올라오실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